70세 이영수 씨가 10년간 치매 아내를 돌보다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흘러내린 것은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한숨이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등을 돌렸지만 이영수 씨만이 아는 진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냉정한 남편, 돈 때문에 아내를 버린 사람이라는 시선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8년간의 간병 지옥 끝에 내린 그 선택에는 누구도 모르는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시니어 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이 채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영수 씨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오해한 그 선택의 진짜 의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이영수는 또 깨어났습니다. 아내 순이가 이불을 걷어차며 어머니, 어디 계세요?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30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찾는 소리였습니다. 순이야, 나야, 영수야. 이영수가 다가가자 순이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4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도둑으로 오해하는 아내. 이영수의 마음은 매일 찢어졌습니다. 이영수는 올해 일은 전직 중소기업 격리과장입니다. 아내 순이와는 1978년 결혼해서 딸 미영, 아들 진호를 둔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2014년 순이가 치매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루에 기저귀를 대여섯 개씩 갈아야 했고, 순이가 화장실 찾는다며 벽장에서 보리를 보려고 할 때 이영수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여보, 화장실은 여기야. 하지만 5분 후면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었어요. 순이가 2~3시간마다 깨서 집에 가야 해. 어머니가 기다려라며 현관문을 열려고 했거든요. 이영수는 한잠도 못 자고 순이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애들이 시험 기간인데. 아래층에서 올라온 젊은 엄마가 화를 낼 때 이영수는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가 치매라서. 8년째 이어지는 간병 생활. 이영수는 키 170cm의 몸무게가 55kg까지 빠졌어요. 친구들은 영수야, 너 죽어간다며 걱정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딸 미영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마트에서 하루 8시간 서서 일해도 월급 150만 원. 아이 둘 키우기도 빠듯한데 부모님까지 도울 여력이 없었어요. 아들 진호는 더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택시 하루 12시간 몰아도 기름값 빼면 200만 원 겨우 나와요. 전세금도 올려달라고 하는데. 자식들이 효도하고 싶어도 각자 생계 유지하기가 급급한 상황이었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순이가 집을 나가버린 거였어요. 한겨울 추위에 잠옷 차림으로 말이죠. 여보, 순이야. 이영수는 동네를 뛰어다니며 찾았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에 슬리퍼만 신고 나간 순이가 걱정됐어요. 혹시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았을까? 차에 치이지는 않았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3시간 후 경찰의 도움으로 찾았지만 순이는 동상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어요. 응급실에서 순이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야 해. 어머니가 기다려. 이영수는 순이의 얼어붙은 손을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호자분, 이런 환자는 24시간 감시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혼자 돌보시기엔 한계가 있어요.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은 해보셨나요?
이영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순이가 또 나갈까봐 계속 지켜봐야 했거든요. 화장실 갈 때도 따라가야 했고, 잠깐 졸면 순이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어요. 이영수는 그제서야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알아봤습니다. 순이는 3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요양원 입원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면 될까? 이영수는 계산해 봤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남의 손에 맡겨도 되는 건가? 순이는 평생 이영수를 뒷바라지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두 아이를 키우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고, 이영수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준 동반자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이제 와서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게다가 뉴스에서 종종 들리는 요양원 학대 사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순이도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앞섰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이영수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순이가 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하지만 그러자 순이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나 갇혔어.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계속된 소리 때문에 온 아파트가 뒤집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입주민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난리예요. 조치를 취하셔야겠어요. 이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가 치매라서 장기 요양 등급도 받았는데, 하지만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어서요. 그래도 이웃분들 생각도 하셔야죠. 빨리 조치해 주세요. 그날부터 순이는 하루에 기저귀를 10개씩 써댔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벗어버리고 아무데나 실수를 했어요. 이영수는 하루 종일 청소만 했습니다. 순이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 숟가락을 거꾸로 쥐고 국그릇에 밥을 말아서 흘리기 일쑤였어요. 천천히 먹어, 여보. 하지만 순이는 급하게 먹다가 사례에 들려 기침을 했습니다. 이영수는 등을 토닥이며 물을 먹여야 했어요. 아파트 경비일도 계속 조퇴하고 결근해야 했어요. 순이를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이영수 씨, 이러시면 일 계속하기 어려워요. 관리소장이 경고했을 때 이영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냄새 너무 심해요. 뭔가 조치 취하세요. 옆집에서 항의했을 때 이영수는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더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순이가 대변을 손으로 만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치매 환자에게 흔한 증상이라고 했지만 이영수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건초염이라고 했어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염증입니다. 쉬셔야 해요. 하지만 쉴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늙어 있었어요. 8년 전보다 2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2014년 봄, 순이가 집에서 5분 거리 슈퍼마켓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평소에 매일 가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3시간 동안 찾지 못해서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여기 서 계시던데요? 동네 아주머니가 멍하니 서 있는 순이를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왔지만 이영수는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순이는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며 당황해했어요. 여보, 병원에 한번 가보자. 이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이는 화를 냈습니다. 나는 아픈 데 없어. 그냥 깜빡한 것뿐이야. 하지만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밥을 하다가 물을 붓는 걸 잊어서 솥을 태우기도 하고 하루에 3번씩 같은 반찬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45년을 함께
산 이영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생긴 거였어요.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순이가 진짜로 무서워하며 이렇게 말했을 때 이영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2014년 6월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여러 검사를 시행했어요. MRI, 혈액검사, 인지기능 검사. 인지기능 검사에서 순이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라는 질문에 1985년 3월 이라고 대답했어요. 30년 전 기억에 머물러 있는 순이를 보며 이영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알츠하이머병이네요. 의사의 담담한 말에 이영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치료하면 낫나요? 이영수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완치는 어렵고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신청도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영수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이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했어요. 나 뭐가 잘못된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거 없어. 그냥 약 좀 먹으면 돼. 이영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딸 미영이와 아들 진호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원 비용도 장기요양보험 적용되니까 부담스럽지 않을 텐데. 진호가 말했어요. 이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그리고 뉴스에서 요양원 학대 사건 나오는 거 봤지? 내가 직접 돌보는 게 안전해. 그날부터 이영수의 본격적인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감당할 만했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순이의 상태가 나빠진다는 거였어요. 간병 3년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순이가 밤에 돌아다니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순이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그 위에 플라스틱 그릇을 올려놓은 거였어요. 냄새를 맡고 달려간 이영수는 아찔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화재가 날 뻔했어요. 여보,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순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했어요. 이영수는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밥솥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전기밥솥 뚜껑을 열고 맨손으로 뜨거운 밥을 만지려고 했어요. 화상을 입을 뻔해서 이영수는 전기밥솥마저 치워야 했습니다. 이제 음식은 전자레인지로만 데워 먹어야 했어요. 집안은 점점 감옥 같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이가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해야지라며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습니다. 여보, 아직 밤이야. 더 자자. 하지만 순이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억지로 눕혀도 10분 후면 또 일어났습니다. 이영수는 밤새 순이를 달래야 했어요. 낮에는 반대로 계속 졸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꾸벅꾸벅 졸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잠들어 버렸어요. 이영수가 깨우면 왜 깨워? 라며 화를 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제 참을 수 없다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겠어요. 이영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평생 자신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준 아내인데 이웃들에게는 민폐가 되고 있었어요. 순이를 씻기는 것도
전쟁이었습니다. 물을 무서워해서 소리를 지르고 비누칠을 하려고 하면 도망치려고 했어요. 30분 걸리던 목욕이 이제는 2시간씩 걸렸습니다. 이영수의 건강도 급속히 나빠졌어요. 밤잠을 못 자서 혈압이 180까지 올라갔고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체중은 55kg까지 빠져서 남은 게 뼈뿐이었어요. 환자분도 환자분이지만 보호자분부터 쓰러지겠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걱정했습니다. 요양원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집에서 혼자 돌보시기엔 한계가 있어요. 가장 힘든 건 순이가 이영수를 완전히 남으로 여기게 된 거였어요. 이 아저씨, 왜 우리 집에 있어? 나가! 4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침입자로 보는 아내. 어느 날은 순이가 이영수를 때리기까지 했어요. 도둑, 경찰 불러 하며 주먹으로 때렸을 때 이영수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러고 있는 건가? 매일 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이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자신만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웃들의 시선이었어요. 저 집 정말 문제야. 매일 밤 시끄럽고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이영수는 어디 숨고 싶었습니다. 이영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부터 들었습니다. 간병 8년째인 2022년 이영수는 완전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순이의 치매는 중기를 넘어 말기로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이영수를 아예 알아보지 못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조로웠지만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기저귀를 갈고 억지로 약을 먹이고 또 기저귀를 갈고 순이는 거의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순이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입을 꽉 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리면 이영수는 한 숟가락 먹이는데 30분씩 걸렸습니다. 여보, 조금만 먹어봐. 하지만 순이는 침을 뱉어버렸어요. 어떤 날은 순이가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을 뿐이었어요. 이영수가 여보야, 나야라고 말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텅 빈 껍데기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영수는 이제 68세였습니다. 8년 동안의 간병으로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체중은 15kg이나 빠져서 앙상해졌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어야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한계예요. 진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강부터 챙기셔야 해요. 미영이도 고민이 깊었어요. 요양원 본인 부담금도 감당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좋은 요양원도 많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영수가 머뭇거렸어요. 엄마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는데 이제 와서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배신 같아서. 그리고 요양원에서 혹시 학대당하면 어떡해? 그날 밤 이영수는 순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순이는 이미 8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고 이영수를 보는 시선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내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45년을 함께 살면서 쌓아온 추억들,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이영수는
순이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1977년 봄. 친구 소개로 만난 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었죠. 그때 그 밝은 미소는 이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새벽, 순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10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찾는 소리였습니다. 이영수가 달래려고 해도 소리는 그치지 않았어요. 시끄러워. 밤에 잠 좀 자자. 아래층에서 올라와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영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순간 이영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러고 있는 거지? 순이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웃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영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늙고 지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8년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던 날이었어요. 의사는 순이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요양원에서 체계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환자분께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영수가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체계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도 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이영수가 망설였어요. 뉴스에서 요양원 학대 사건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마음이...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좋은 요양원을 잘 선택하시면 집에서 혼자 돌보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이 가능해요. 상담실에서 나오는 길. 이영수는 독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살고 싶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아내를 버리려는 건가? 그날 밤, 이영수는 평생 처음으로 순이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 너를 사랑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요양원에서 더 좋은 돌봄을 받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순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영수는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의 장기요양 등급 3등급으로는 월 200만 원 요양원에서 본인 부담금 40만 원만 내면 됐어요. 정부에서 1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였습니다. 몇 군데 요양원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생각보다 시설이 좋았어요. 24시간 간병인이 있고 물리치료실, 의료진까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영수 혼자 돌보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직원들도 친절했고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영수의 우려와는 달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지내면 어머니가 더 좋아지실 수도 있겠네요. 딸 미영이도 둘러보고 나서 인정했습니다. 이영수도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정말 안전해 보이긴 하네. 집에서 혼자 돌보는 것보다 낫겠어. 하지만 이영수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순이와 이혼하면 순이는 무소득자가 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면 요양원비 지원도 더 받을 수 있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치매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후견인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면 요양원비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집으로 돌아와 자식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엄마와 이혼을 하려고 한다. 뭐라고요?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진호도 당황했어요. 8년 동안 참았어.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도 이게 최선이야. 이영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혼하면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요양원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어. 3개월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영수는 4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이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68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후 순이는 좋은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요양원비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영수도 홀몸 노인으로서 각종 복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영수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8년 만에 밤에 푹 잘 수 있었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건강이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뇨 수치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체중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영수는 일주일에 2번씩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순이를 만나러 가는 거였어요.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지인으로서 말이죠. 요양원에서 만난 순이는 예전보다 상태가 좋았어요. 전문 간병인들이 돌봐주니까 욕창도 생기지 않았고 정기적인 물리치료로 근육도 덜 굳었습니다. 이혼 2년이 지난 지금 이영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되었어요.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요양원을 방문하고 있어요. 순이는 이제 말기 치매 상태지만 요양원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이영수는 깨달았어요. 내가 순이를 사랑했던 건 맞아. 하지만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집에서 8년 동안 간병했을 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사랑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고 습관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기억해 주는 거였습니다. 순이가 이영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영수라도 두 사람의 추억을 기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순이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사랑이었어요. 자식들도 이제는 아버지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아버지, 잘하셨어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70세가 된 지금 이영수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기억해 주는 일이다. 이영수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의 선택.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현명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이런 깊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